오늘은 6월 7일 수요일이에요. 지금은 오전 10시 20분이고 저는 오랜만에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 한국 와서 카페 가는 게 처음이에요. 제가 29일에 왔나? 29일에 왔는데 지금 9일이 지났네요. 시간이 빠르구만. 9일이 지났는데 제가 어제 처음으로 한국 와서 처음 버스 타고 오늘은 처음으로 카페를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몽드에서 이 마몽드 크리미 틴트 컬러밤 인텐스 이거 있잖아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제 인스타그램을 몇 달 전에 봐주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거 전 색상을 선물을 받았어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걸 어떻게 다 쓰지 친구들 줄까 하다가 제가 전 색상이 좀 궁금했거든요, 원래.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발라보기로 하고 오늘은 부케누디 1호 부케누디랑 9호 벨벳 스칼렛을 함께 발랐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렌지빛이 잘 안 어울려서 오렌지를 뭐 와인 컬러랑 섞어 바른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개의 조합도 예쁜 것 같아요. 원래 부케누디랑 벨벳 로즈였나? 벨벳 레드였나? 그거랑 섞어 발랐었거든요. 근데 부케누디가 14번인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1호가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패키지가 저는 바뀐 게 더 마음에 들어요. 뭔가 심플해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 요즘에는 그리고 아예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바른 기초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코스알엑스 원스텝 모이스처 어패드인데 제 거 다 썼는데 이제 라일리가 이걸 선물로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제가 여행 갔다 와서 여행 중에 각질 제거를 아예 못해서 각질도 되게 많고 얼굴이 막 그랬는데 이거 쓰고 나서 좀 점점 정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선크림을 제가 여행하고 나서 이제 쩡가한테 다 주고 왔어요. 그 여행 준비할 때 그거 뭐지? 닥터자르트 맞나 그거? 차인박 거를 제가 샀었는데 그걸 가서 써보니까 그게 되게 마무리가 뽀송뽀송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저는 이제 모공이 막히면은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라서 제 피부 타입에는 잘 안 맞아서 쩡가한테 줬는데 쩡가는 트러블 없이 잘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쩡가한테 주고 거기서 산 선크림 비오레 건데 그것도 쩡가한테 주고 스틱 선크림도 쩡가한테 주고 와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쓸 게 없었는데 오빠한테 물어보니까 오빠가 이거 쓰다 남은 거 저한테 줘가지고 해피바스 거예요. 이름은 퍼펙트 선크림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근데 이게 오빠랑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한데 오빠가 이거 쓰고는 트러블 안 났다고 해서 한국 오고 나서 6일 만에 밖에 처음 나갔었거든요. 그때부터 썼는데 그러니까 3일 동안 쓴 거죠. 그때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3일 쓴 건데 트러블 안 나고 괜찮았는데 기름이 좀 돌아요. 그거 빼고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름이 도는 건 그냥 티슈로 좀 이렇게 닦아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빼고는 저는 트러블 하나도 안 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거는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스톤 그레이 컬러예요. 이거는 요즘에 잘 안 썼는데 여행 갔을 때는 그 네이처 리퍼블릭 케이크 브로우 썼었거든요. 그거 썼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거 꺼내서 쓰기도 귀찮고 해서 펜슬로 합니다. 그리고 이거 색깔 되게 예쁜데 오늘 하진 않았는데 색깔이 되게 예뻐요. 이거는 3C 블러쉬 쿠션 핑크. 이것도 라일리한테 선물 받았어요. 근데 이것도 되게 예쁩니다. 그래서 끝! 완전 초간단. 요즘에 그냥 사실 입술도 원래 틴트 바르고 나가고 이랬는데 이거 선물 보내주신 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걸 꼭 써야겠다 싶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또 친구 너무 많아서 친구들 주고 싶긴 한데 쓰던 걸 줘도 될지 아니면 쓰고 나서 조금 잘라가지고 친구들을 줄지 그래서 한번 써본 거 괜찮은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주던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페에 가서 뭐 할 거냐면 이게 제 새로운 기획 노트인데요. 이건 제가 어디서 샀지? 어머. 어디서 샀는지를 알 수가 없어. 어디서 샀는데 원래 어제 남자친구랑 같이 픽사 그 애니메이션 30주년 있잖아요. 그 전시회 가려고 했는데 뭐 할 게 있어가지고 시간이 늦어서 여기 못 가고 소품샵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고 그리고 교보문고도 가려고 했는데 못 가가지고 그냥 의정부 갔어요. 의정부 시내 가서
뭐 했냐? 의정부 시내 가서 남자친구 옷 사고, 신발 구경하고, 그리고 영풍문고 갔다가 책 사고, 책은 나중에 영상에서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포스트잇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유지혜 작가님 있잖아요. 인스타그램에서 되게 뜨신? 유명하신 그분인데, 그분이 썼던 책 중에 조용한 흥분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되게 잘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새로운 책이 나온 지 몇 달 됐나? 그럴 건데, 저는 어제 가서 샀어요. 이번에 산 책 이름이 나와의 연락이라는 책인데, 그거를 샀고, 그리고 어제는 김밥을 사서 집에 와서 진짜 여행 동안 제일 먹고 싶었던 탕수육을 시켜 먹었는데, 한국 와서도 아파서 계속 그런 거 못 먹고 죽밖에 못 먹었는데, 어제 시켜 먹었는데 좀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즘 넷플릭스에 볼만한 걸 거의 다 본 건 아니지만 골라서 보느라고 마음에 드는 건 거의 다 봤는데, 구독자님께서 언브레이커블 키미 슈미트인가? 그거를 추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봤는데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요즘에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제가 프랑스 자수를 세트로 주문을 했거든요. 원래 쓰던 거는 조금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찾기 귀찮아서 그냥 세트로 주문했는데, 지금 택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택배가 오고 있어요. 이천에 있대요. 이천에. 저희 집은 경기도 북부인데. 아무튼 이거 기다려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카페 가서 자전거를 살 거라 자전거를 좀 알아보고, 그리고 다 써놨거든요. 베끼고 있어 지금. 그리고 여행 사진하고 그 폴라로이드랑 필름 사진 같은 거 어떻게 찍냐고 많이 물어봐 주셔서, 그거 사실 방법은 없는데 그래도 영상에서 언급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기획할 것 같아요. 슈트 필름 같은 거, 그런 거 기획하러 갑니다. 사실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이게 새로 기획 노트라서 지금 3장밖에 안 줬어요. 촬영 구도는 어떻게 할 건지, 어떤 스타일로 찍을 건지, 제목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저는 기획을 하고요. 혹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기획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저는 업로드 날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업로드 시간을 써놓고, 그 다음에 테마. 그러니까 뭐 영상이 만약에 일주일에 2개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일주일에 한 영상은 어떤 테마고 한 영상은 어떤 테마일지 그런 걸 대충 적어놔요. 사실 이렇게 적어놓는다고 해서 그대로 하진 않지만. 그리고 색감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런 거랑, 제목은 어떻게 지을 건지, 뭐 한국어로 할 건지 영어로 할 건지, 무슨 이모티콘을 쓸 건지 이런 것까지 적어놓고, 그리고 그 다음 장은 구도인데, 면이 이렇게 3개잖아요. 지금 베란다 빼면. 그래서 이쪽 벽에서 어떻게 찍을 거고, 이쪽 벽에서 어떻게 찍고, 저쪽 벽에서 어떻게 찍고, 베란다에서는 또 어떻게 찍을지, 그런 거 적어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렇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날짜 밑에 만약에 어제 6월 6일 화요일부터 기획을 하기 시작했는데, 6월 6일 화요일 현충일 1번 뭘 찍을지, 1번 픽사 애니메이션 전시회, 2번 소품샵, 3번 어쩌고저쩌고, 4번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날짜 적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어쩌고저쩌고, 6월 8일 목요일 어쩌고, 1번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기획 머리로 하는 거랑 쓰는 거랑 또 다르니까, 제가 맨날 머리로 생각하고 까먹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로 생각하고 바로 펜 꺼내기가 귀찮으니까 핸드폰 메모장에 쓰고 그걸 나중에 여기에 옮겨 적어요. 왜냐면 바로바로 떠오르는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게 핸드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몽드 립스틱 이것도 마몽드 하루 1개라고 메모장에 막 적어두고 그랬어요. 일단 가서 일기도 정리하고 이제 지금은 안 아프니까 해야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옷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다 놓고 찍지? 여기다 놓을까요? 어머 깜짝이야. 보이나? 가방. 가디건은 쿠치마치였나? 쿠치마치 맞을 거예요. 거기서 샀던 거고 안에 입은 티셔츠는 원래 아침에 그냥 검정 색깔 가디건 입고 있었는데 그게 좀 추울 것 같아서 그냥 티셔츠 7부? 5부? 티셔츠로 갈아입고 가디건을 더 입었거든요. 이거는 유니클로 거고요. 그리고 치마는 구딜에서 샀어요. 그 도봉에 있는 창동 구딜에서 샀고 가방은 제가 베트남 갔을 때 산 가방이거든요. 라탄 가방이 그렇게 유행을 한다고 하길래 구매를 했는데 저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면 저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캘리를 마저 해야겠어요. 택배가 왔는데 보니까 이니스프리에서 왔다고 써있더라고요. 야오. 진짜. 아 촬영할 때마다 그런 거 들어. 나 이 에코백 짱 좋아. 에코백? 이 주머니. 응? 뭐야? 음성 안 쓰지? 쿠션이다. 응? 뭐야? 아 이거 그냥. 교배 걸릴지 몰랐어. 화장 안 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이거 내가 안 들어줬으면 어떻게 찍으려고 그랬어? 오빠 불러서. 그리고 같이 주신 퍼플을 이렇게. 예뻐. 깨끔. 짠. 근데 저게 제가 지금 타서 21호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원래 제가 한 17호 정도긴 한데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이거는 뭔가 한번 다시 봅시다. 아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 올리면 이쁘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인스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거는 아마도 제 자수일 거예요. 자수 세트를 사가지고 그게 온 것 같은데 이 택배 기사님 되게 웃긴 게 왜 우리 집에 안 갖다 주고 경비실에 막 둬? 바쁘셨나? 제가 산 게 실 40가지 세트예요. 40가지 색깔 세트. 네, 보시면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들어있네요. 후기 보니까 뭐 깜정색이랑 빨간색이
안 들어있다고 하던데 랜덤인가 봐요. 전 좀 보라색이 많이 들어있길 바랬는데 보라색은 잘 안 보이네. 아무튼 저거고 이런 패키지예요. 이렇게 가위랑 작은 가위랑 이게 딱 귀엽네. 이 뭐죠? 이거 자수 틀 그리고 이거 실 꽂는 거랑 핀도 주셨네. 바늘 5개랑 이 수성펜이랑 천 3개랑 그리고 무슨 도안 같은 거 그랬나? 뭐 간단한 설명서 그런 거랑 이게 그 뭉친 실 푸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세트로 구매를 했어요. 남자친구가 군대에 있었을 때 한 3년 전쯤에 제가 했던 거거든요. 도안 그런 거 없이. 도안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 오빠가 그리는 토끼예요. 오빠의 코피라이트는 오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맨날 제 이름을 이때 한창 이 선인장이 그려가지고 자수가 되게 유행했었을 때라서 이때 막 이거를 혼자 하겠다고 남자친구도 선인장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도안 필요 없이 그냥 대충 저런 거 하는 게 좋은 거라서 사실 도안은 많이 안 볼 것 같아요. 지금껏 무언가를 느끼고 배우고 감사하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에 대해 해왔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들은 나 자신에게 그다지 큰 의미가 없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싶었고 믿었다. 나는 사람들 틈에 끼어 살고 싶었나 보다. 사람과 관계를 불편해하면서도 그 사이에 내가 있었으면 싶었던 것이다. 내가 상상하던 여행하는 내 모습은 실제 이곳저곳을 거쳐온 내 모습과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 나를 인정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이 지금에야 알게 된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음을.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애. 레릿비를 보고 들으면 곧 내가 떠오른다던 사람들의 눈에 비친 나는 이제와 내가 깨달은 내가 되고 싶은 나였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좋고 사람들 틈에 섞여 사는 얘기를 하는 것도 좋다. 나는 순간의 우울함을 즐기며 삶에 대한 기대와 기쁨도 가지고 있다. 나는 내 머리카락이 얼마나 짧은가에 대해 불평하지만 이리저리 곱슬거리는 짧은 머리카락을 좋아한다. 보편적인 기준에 나를 맞추고 싶지 않다던 나는 어떻게든 그 기준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날려보고 싶었으나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2017년 5월 28일 오후 7시 15분 다낭국제공항에서 이슬기